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무대는 찌뼈아대. 오늘 그로스 IQ 17강. 예. 오늘은 시어스 이제 백화점, 미국 백화점인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캐나다 살았을 때 캐나다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시어스 백화점 중심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이제 외국 이런 기업들 보면서 한 가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100년 넘는 기업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 근데 뭐 우리는 이제 뭐 광복한 지가 1940 몇 그러니까 년이죠? 뭐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긴 한데 네. 괜히 그 기업이 100년 됐다 네. 그러면 뭔가 좀 스웩이 있잖아요. 네, 멋있죠. 예. 시어스는 1893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125년 넘는 그런 회사고 그야말로 그 백화점의 훨씬 전신이라 할 수 있죠. 지금 어떤 백화점이나 마트에 많은 것들의 기초가 됐던 그런 회사가 이제 시어스라는 회사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뭐 당연히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에서는 모를 수가 없는 네, 되게 유명한 이런 백화점이에요. 이제 예. 회사인데 그냥 롯데백화점 그런 거예요. 예. 뭐 현대백화점 이런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시어스가 그 세포라처럼 그야말로 혁신의 대표적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시어스가 이룩한 혁신을 보면은 거의 최초로 한 것 같아요. 옛날에 카다로그 자체를 개발했고 카다로그에 고객의 추천글을 수록했다. 옛날 때. 상호작용을 했네. 그렇죠. 벌써 예, 그때부터. 그렇죠. 뭐 주문 금액이 $10가 넘으면 배송료 0.25달러를 면제해 주었다. 무료 배송. 아마존의 무료 배송.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옛날 때 이미 했다는 거. 뭐 낮은 가격과 최고 가치 슬로건을 삼았다. 뭐 공공 구매를 하는 경우에 클럽 주문 프로그램 만들었다. 특제 카다로그를 발행했다. 무슨 카다로그 발행했다. 환불도 거의 최초로 먼저 해줬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신용카드도 발행했고 표준화 규격과 품질을 정했다. 그 옛날 때 이런 것을 거의 최초로 했던 엄청 그런, 혁신적인 회사였네요. 혁신적인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잘 나간 회사가 이제 언제부터 시청거리기 시작했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자신의 고객들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거기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잠깐 이제 딴짓을 합니다. 뭐냐면 증권업이나 보험업 쪽에 이렇게 한번 찝쩍거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고객들이 변하고 있는 것들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또 남의 시장이 커 보이죠. 그렇죠. 예. 돈 넣고 돈 먹게 하고 싶고. 그래서 그 티파니 버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티파니 버버가 시어스에 대해서 진짜 대차게 까요. 이 책에서는. 시어스는 1890년대 혜성처럼 나타나 시장을 휩쓰는 거물로 성장하면서 지방 잡화점을 무더기로 무너뜨렸지만 지금은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고객은 바뀌었는데 시어스는 바뀌지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 경로 10가지 중요한 게 맥락, 순서, 결합이나 맥락이 중요한데 맥락을 놓쳐버린 겁니다. 기존 고객은 바뀌고 있었는데 시어스는 바뀌지 못하고 그 고객이 바뀐 거에 대응을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변한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시대가 얼마큼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을 할 때도 정말로 이 시대를 선도하거나 아니면 자기 회사와 정말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도 없는데 증권업이나 보험업 이런 회사를 인수했다가 다시 못해가 팔아버리고 그 위에도 전혀 시너지가 잘 안 내는 그런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커넥션을 못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컨텐츠 MA라는 뭐 프로덕트 커넥션, 펑셔널 커넥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티파니 버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시어스가 미래의 자동화 가정을 선도한 전시장을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2년 캔머 브랜드와 월풀 브랜드를 발판으로 미국 가정의 주방과 세탁실을 공략하고 나서 네스트나 필립스 슈 전구를 인수했다면 어땠을까? 디스커버 카드를 발판으로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해 당시 꾸준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할인과 로열티 프로그램을 적용했다면 어땠을까? 스타트업의 스퀘어를 인수해 모바일 결제와 신용카드 통해서 어땠을까?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가 변했으면 인지한 상태에서 또 고객이 변하고 있으면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업을 진지하게 고민만 했으면 이런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 돈도 많았는데.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중에서 이거 해서 두세 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만 성공했으면 대박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시어스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시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역들이 그렇게 변명을 잘 하더라고요. 뭔 일 있을 때마다 뭐 변명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곳에 읽었는데 이 책에서 나와요. 이 책에서 여긴데 안 갖고 왔는데 이 책에서도 중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고객이 막 바뀌어서 우리가 못했다. 그러니까 고객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고객이 바뀌는 거 고객이 왕이고 고객이 바뀌면 받게 되는 게 비즈니스의 기본인데 실적이 안 나오는 거를 CEO가 내 책임입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그 고객이 바뀌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변명이 될 수가 없죠. 비즈니스는 돈은 많이 벌고 하나 않는 이 건 사람이 현실이니까. 내가 이 시어스 이 다 중역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호텔 뭄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호텔 문바이 나오는 그가 거기에 이제 문바이에 있는 호텔 타지에서 벌어진 테러 얘기거든요. 실화죠? 실화예요. 네. 나는 그래서 이게 되게 다큐멘터리스러워요. 이게 영화를 보면은요. 이 평점도 높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진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그게 문바이에서 가장 뭐랄까 유서 깊은 호텔, 그다음에 명문 호텔이어 갖고 그 디테일과 이 깊이 이런 걸 엄청나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뭐라 그럴까 냉철한 리더 그 호텔 주방장 리더가 있는데 셰프 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이제 리스너업 해갖고 다 모이라 그래요. 모이라고 해갖고 뭐 이렇게 막 설명한 다음에 Our guest is God 딱 그래요. 게스트는 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름 돋는 부분이니까 이제 테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방 식구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탈출 경로가 확보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왜냐면 호텔 사람들은 그 비상 계단 이런 걸 잘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주방장 짱인데 자기는 게스트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 있는 식구들한테 자기는 호텔 식구들한테 가도 된다 그래요. 갈 사람은 가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몇 명이 울면서 그 딸도 있고 자기 처자식이 있어서 가야 된다니까 뭐 쏘리 그러니까 노 어폴러지 그러는 거예요. 사과할 필요 없다고. 당연히 가는 게 맞다고. 여기서 누구도 블레임 하지 않는다고. 리더네. 근데 딱 거기서 뭐 어떤 애가 뭘 이제 미션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주방에서 일하는 그냥 뭐 아니면 호텔 웨이터인가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할 수 있겠냐? 왜 하냐 그러니까 Our guest is God이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고객은 신이니까. 얘네들이 그걸 들어야 돼요, 진짜. 그렇지. 고객이 바뀌었다고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은 신인데 진짜. 그렇죠. 네? 그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기업이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는 그럼요. 거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어스는 맥락 파악을 전혀 못한 거다. 고객이 바뀌고 있음을,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삽질을 했던 거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메타인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행보 중에서 다시 회생을 하려면 자기의 강점은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후 행보가 자기 강점을 계속 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됐냐면 가장 충격적인 결정은 2017년 크래프트맨 브랜드, 이게 뭐 공구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블랙앤데커에 매각한 것이다. 일시불로 9억 달러를 받고 15년 동안 판매액의 일부를 받기로 합의하고 말이다. 매각이 남긴 타격은 누구나 알만한 유명 브랜드를 잃은 것 이상이었다.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과 범주를 창출하고 다음 세대의 스마트 가전과 사물 인터넷에 진입할 수 있는 지점을 매각한 것이다. 게다가 매각과 더불어 매우 중요하고 수익성 좋은 자산인 고객을 제거한 것이다. 시어스는 고객을 잃었다기보다 팔아넘겼다. 거의 매국노처럼 그래서 밑줄 쳐놨어, 자기.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행보를 보인 것이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스가 분명히 맥락을 놓쳤지만 그래도 100년 넘게 이어온 자기 기존 고객들이 있던 거죠. 매국노네. 있었는데 여러 가지 회사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어려웠을 때 뭐냐면 첫 번째 기존 고객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긴 거예요. 심지어 여기 평가한 것처럼 정말로 지금은 또 탄탄하고 다음 넥스트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고 이거 90년 동안 보유한 거래요. 90년 동안. 이거를 팔아 넘겼을 때 티파니 봉어는 아주 가열차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이 회사를 판 게 아니야. 너는 고객을 팔아 넘긴 거야. 이건 매우 수치스러운 거야. 100년 넘게 이런 회사가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어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밑바탕 그럼 제거해버린 거죠. 그거를 본인 스스로 제거해버리면서 힘들었고 두 번째는
시어스가 보유한 판매 장점인 10대 주요 가전제품 브랜드를 모두 판매하는 유일한 소매 기업이라는 것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일한 하이마트였는데. 그렇지, 그렇지. 예. 아, 좋은데? 예. 유일한, 자기가 유일한 걸 버려버린 예. 거야. 유일한 브랜드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파니 보고 있을 때 황당한 거예요. 예. 강점을 버린 거죠. 이러한 패착들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했냐? 예, 125년 된 회사가 예, 작년에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예. 네,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CNN 보면은 이 시어스 백화점 망한 게 워낙 많아갖고 지점이 네, 네. 그게 이렇게 되게 사진이 나와요. 이미 지금 이제 파산 보호를 신청했으면 여기가 이제 지점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내륙에 있는 데들은 아예 영업을 못 해갖고 무슨 영화 세트장 같이 을씨년스럽게 변해갖고 그렇죠. 네. 되게 무섭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 망한 거죠. 쫄딱 망한 거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100년 넘게 했으면 얼마나 노하우가 많이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즈니스는 정글이에요. 정글이고 계속 변하면서도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100년이 되든 만 년이 되든 간에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그럼요. 맥락에 맞춰서. 근데 기존에 쌓은 걸로 안주하다가 어떻게 됐죠? 맥락을 완전 놓쳐버리면서 패착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변명이나 하고 앉았고 그리고 이후 행보도 자신의 강점, 부활할 수 있는 강점마다 스스로 제거해버리면서 결국은 100년 넘는 거대한 회사가 이제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패 중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얼마나 맥락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뭐 아마존 나왔으니까 원래 망했을 거다 잘했어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백화점도 쿠팡 나오고 다 나왔으니까 망해야 됐고 우리나라 백화점 매출 안 줄었어요. 왜 그 다음에 그게 공부가 중요하냐? 여러분 백화점 매출 고객은 매출의 분포는 정확하게 몇 분포를 따릅니다. 상위 1%가 거의 뭐 50%를 혼자 소비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은 등급이 다 있어요. 등급이 다 있어서 뭐 백화점마다 다르지만 뭐 1,000만 원 이상 소비하는 고객, 2,000만 원 소비하는 이상 고객, 뭐 5,000만 원 이상 소비하는 고객마다 등급이 다 달라서 그 사람이 백화점에서 뭐 발레 파킹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어서 이 서비스가 어마어마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왜 자기네 고객의 왜냐면 특히 매출을 많이 내는 고객의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백화점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살아서 백화점에 그렇게 많은 문화 행사가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어요. 저는 남자니까 잘. 그러니까 특히 애기 엄마들은 백화점에 가면 할 게 되게 많아요. 막 그러니까 미끼 상품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무료 보완제 개념이죠. 이거를 통해서 애기 막 그거 뭐 애기들 뭐 이렇게 막 트니 막 이런 것도 다 백화점에 워낙 많고 뭐 그다음에 뭐 콘서트 같은 것도 뭐 1,000원, 2,000원이 되게 많아요. 되게 좋은 퀄리티인데. 그러니까 걔네가 그거를 다 돈을 내고 온 김에 얘네가 그것만 보고 가겠냐 이거예요. 쇼핑도 하고. 저는 지난주에는 현대백화점 판교에 있는 거 갔을 때 클래식 음악을 연주해서 채아랑 2곡 듣고 왔어요. 좋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백화점 뭐 왜냐면 이 얘기 제가 어디서 댓글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아마존 나오고 쿠팡 망하면 일반 백화점은 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나왔지만 월마트도 잘 버티고 월마트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데 근데 월마트도 변하고 있어요. 걔네도 온라인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 되게 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코스트코 뭐 잘 나가고 있고 물론 지금 국내 되게 마트, 백화점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마트는 힘들어요. 예. 되게 힘든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해내면 시어스는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화점은 지금 힘든 데가 AK 정도? 제가 들은 거 AK는 좀 힘들다고 들었고 롯데랑 현대는 계속 막 최고치 신세계는 다 최고치 경신하는 걸로 듣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럼 아무튼 안 망하니까요. 우리나라는요. 백화점 한 매출 봐야 되겠네요. 마트는 되게 힘든 건 사실이니까. 마트는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이마트가 지금 뭐 그러니까. 죽을 쓰고 있죠. 아주.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맥락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제대로 인지해가지고 예전에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커뮤니티 망했을 때가 그 맥락 파악을 저는 못한 거고 SNS 이미 나왔는데 그거 뭐 신경도 안 썼으니까 그거만 있었어도 망하진 않았을 텐데. 백화점은 정확히 기억이 나네요. 그 화교들이 유커라 그러네 중국 관광객들 유커들이 빠지면서 그 1등은 바뀌었어요. 그 명동 거기가 1등이었는데 근데도 뭐 백화점이 뭐 매출이 막 폭락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 매출이 유지 중이고 뭐 는 데는 늘고 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제가 백화점 가면 사람이 부쩍부쩍해요 그냥요. 일단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시어즈가 옛날에 망할 때 제가 CNN에서 많이 봤거든요.
막 직원들이 다 그냥 기대 갖고 손님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이러고 그냥 기대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요. 다 손님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시어스 백화점이 망하고 있구나 제가 보고 그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시어스 백화점 망해갖고 2년 동안 방치하니까 거의 뭐 폐허처럼 변했다 그렇죠. 이런 서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뭐 완전 망하는 게 보였죠 눈에 진짜. 그래서 시대의 흐름, 맥락의 흐름을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맥락 파악하시려면 그것도 필요하고 또 시어스는 자기가 일단 못하는 거에 진출을 했어요. 보험업 증권. 그냥 꼭 쉬워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본인 것 잘 못하면서 실제로는 그래서 함부로 뭔가를 하는 게 내가 정말로 내 일 정확히 잘하면서 그것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이게 좀 쌓여져 있어야 뭔가를 더 하는 거지 섣불리 나서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강점을 갖고 그걸 극복해야 돼요. 마블이 힘들었다고 마블 그거 다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재기할 수 있었어요? 끝내 뭐 힘들었지만 다시 돈 땡겨가지고 마블은 조용히 해야 돼. 좀 반전 얘기가 있어서 알았지. 아무튼 마블 나중에 할 겁니다. 마블 나중에 할 건데. 오케이. 근데 여기서 새로운 사실 너무 재밌는 게 있어갖고 조용히 좋아요. 조용히. 예.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끝까지 갖고 있어야 부활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는 우리 비즈니스 안에서도 우리 팀이 잘하는 것.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각 그 회사 직원들도 있잖아요. 각자의 장단점도 파악할 수 있어야 그거를 회사를 잘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작은 회사들은. 그렇죠. 특히 더 작은 회사들은 보스가 오너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게요. 그렇지. 그럴수록 그러니까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그렇죠. 친구 잘하는 거에 힘을 실어주고 이 친구 약점이 만약에 자기 약점이 많이 노출되는 업무에 너무 많이 이렇게 그걸 너무 업무량이 집중돼 있다. 그럼 옮겨줘야죠.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요. 그렇죠. 기업의 메타인지 또 우리 팀원의 메타인지를 높게 갖고 있어야지 거기 적절하게 우리가 전략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125년 된 회사가 무너지는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시어즈 백화점을 사례로 이제 정말 그러니까 일단 잘하는 거 잘하자. 그다음에 딴짓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네 메타인지 높여서 자기의 장단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책에 또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챕터로 이제 또 스터디 케이스를 3개를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